다음은 우리 복수면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진 성과 그리고 2025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시련을 극복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복수는 큰 수해 피해를 얻었습니다. 도로가 그리고 주택이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유등촌이 범람했습니다. 이때 시루에 빠져 있을 때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수해 현장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해 복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임차료로 대비해서 응급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메카로 복수면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 장소인 행복문화센터를 2024년도에 개관을 하고 현재 이 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도에 제1회 복수 사랑나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플리마켓과 아나바다 나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 문화 프로그램 발표회를 추진하였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수면 행복 평생학습센터가 2024년도에 지정이 받았는데요. 제목놀이터, 백세 건강 인삼 댄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복수도 평생학습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수만의 향토문화 송개 대박놀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 복수면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관람객과 주민과 농업계가 한마음이 돼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주요 사업 성과입니다. 상시 침수 도로인 군도 16호 신대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이 도로가 안전선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삼 로타리 클럽하고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연계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희망 나눔 구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으로 92건, 희망 가득 찬 복지행정으로 52억 원,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복수면 기대와 희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군 연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호흡피해 복구 사업으로 맑은물 관리과에서 359억 원을 투입해서 유동천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대 1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87억 원을 신대 1, 2에 하수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세 번째, 농정과에서 복수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2단계로 마을회관 시설 보수나 문화 나눔 활동으로 배움 마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으로 다복 1, 2에 13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 역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입니다. 수용 1, 2에 대해서 5억 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농어촌 유효시설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농협창고로 카페 및 청소년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4억 5천입니다.
두 번째,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호흡비의 한국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주요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2025년도 힘찬 새해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인 군수님의 새해 군정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배민 행정,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25년도 군정을 펼치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과의 만남 행사부터 제가 직접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영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대 가장 어려운 여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엄청난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사상 최악의 수해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력을 발휘해서 이 고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세계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크게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또 지혜를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간 우리 금산 군정이 거두어둔 성과에 대해서 실감을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자긍심을 높이면서 착실하게 군정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성과들이 올해는 실감 있게, 그죠? 그 성과를 우리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굉장히 간곡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지 금산 군정이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도가 올라갈 거고요. 신뢰도가 올라가야지 앞으로 펼쳐질 군정에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 금산 군정은 계속해서 희망과 행복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힘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6일 날 남동발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공문 한 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산군과 남동발전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금산 유치가 확정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금산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책사업 사업비 1조 5천억의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을 금산에 확정짓는 공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다른 지역, 이번에 6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2년, 3년 준비했고 또 어느 지역은 재수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불과 이 엄청난 일을 4개월 만에 해냈어요. 그 밑바탕이 뭐냐? 금산군 투표 인구가요 한 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의 100%가
우리 금산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주세요.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금산군 종합체육관에서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를 해주셨고, 또 주민 대표들은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저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가서 수석비서관 만났고요. 또 국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 만났고요. 또 산업자원부 장관님 직접 만나서 협조 요청 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 결합이 돼서 1조 5천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금산에 확정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도 크고 공사가 좀 난공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심사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와 또 그 이어지는 이제 사업 승인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8년도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가 되면 50년 동안 우리 금산에 5,800억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로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인데, 여기 그 신대 3님 문안마을 이장님 와 계세요? 네, 잠깐 일어서 주시죠. 작년에 그 7월 10일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이 범람을 했어요. 밤 2시 반에 거기에 농막에 계신 분들 살려내느라고 뛰어다니면서 밖으로 끌어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임이자, 전 이장님이 바뀌셨어요? 그, 어디 계세요? 예, 맞아요. 작년 7월 11일 날 새벽에요, 2시간 반 동안에 175mm의 비가 금산에 쏟아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한번 17.5cm를 한번 재보니까요, 이 정도 두께의 비가 금산군 전역에 쏟아진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따라서 178개의 금산 하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금강본료 하나를 제외한 177개의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금강본료는요, 다행히 용담댐에서 물을 다 잡아줬기 때문에 범람을 안 했어요. 복수면에 있는 모든 하천 다 범람했고요. 봉남리에 있는 제방도 한 100m 나갔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우였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 게 457억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염원했고 성원을 해주신 덕택에 바로 특별 재난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이에 따라서 모두 1142억이라는 수해복구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호우기 이전에 복구사업 마무리해서 재난을 막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큰 폭우를 당해서 흔들리지 않고 응급복구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금산의 새로운 꿈인데요. 이게 그 어떤 사진이냐면, 분북면 3공리에 들어서게 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2030년도의 모습입니다. 2011년도에요. 분북 삼곡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을 뻔했어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때 33가구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30명 정도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토피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2030년까지 여기에 205가구의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고요. 소요 사업비 650억 중에 작년 말까지 430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하면 첫 번째 20동이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2030년도에는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100명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김지철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2030년까지 우선 중학교를 하나 줘달라. 어려운 이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교육감님이 우리 금산에 오셔서 학부모님들 앞에서 중학교 신설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을 뻔했던 그 산골 마을에 중학교 설립의 중학교 설립이라는 기적을 우리가 하나 지금 꿈꾸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꼭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처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복수면처럼 수려한 경관에 쾌적한 환경에 국토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에 인구 150만의 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싼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구를 좀 많이 유입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00개의 마을 만들기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마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입니다. 계속해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 금산에 문 닫은 초등학교들이 많아요. 남일면 마장리에 금남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이렇게 아주 품격 있고 아담한 한옥을 21동을 지금 짓고 있어요.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전부 137억 예산 다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금산으로 자주 오시는 분, 우리 김기중 이장님,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어디 김순 회장님, 어딘 것 같아요? 금산을 자주 안 오셔도 그런지 잘 모르시네요. 우리 의장님 여기 어딘가 아세요? 네, 우리 의장님 맞추셨네요. 박수 좀 쳐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국타이어 그 사원들을 위한 사옥이에요. 아파트가 3동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금산군에서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3동 중에서 맨 뒷동에 있는 것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헐어내가지고 저렇게 주차 공간과 아름다운 그 화목이 들어가는 정원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또 역시 털어내서 왼쪽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아주 아담하고 품격이 있는 영유아 통합 돌봄센터를 만들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 이미 다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사업 기간이 굉장히 좀 길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뭐 돈도 다 있고 뭐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땡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또 잘 되면, 그렇죠? 주거 공간과 공원과
통합돌봄센터가 결합된 또 하나의 고품격 생활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상건 회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황경석 회장님 여기 어디 같아요? 안토정 회장님 산동네? 아 맞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금산 루베 추계프라자 앞에 이렇게 구름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이 또 몇 채 있고 한데 우리 안태정 회장님 여기 가니까 깔끔하던가요? 그렇죠. 굉장히 좀 미관도 안 좋고 그 삶의 그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이 470억을요 작년 11월 달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을 졌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거기 이쁜 집들이 먼저 들어갈 거고요. 아담한 공원이 들어갈 거고 주차장이 들어갈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회관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미관상 좋지 않았던 공간을 마찬가지로 그 품격 높은 삶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아마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디냐면 금성면 하류리 지역이에요. 여기에 축사, 돈사, 계사가 18개가 있습니다. 많은 냄새가 남아있고 경관상 그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업, 축사 납치 제거를 위한 농촌 공간 정비 사업비 110억을 우리 군청의 농정과에서 이걸 확정을 줘왔어요. 그것도 작년 말쯤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돈을 가지고 18개 중에서 9개는 가축이 없습니다. 이거 바로 철거할 겁니다. 남은 9개 중에 5개 본사 축사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철거를 할 겁니다. 나머지 몇 개 남아요? 4개 남죠. 4개는 좀 산쪽 깊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악취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생활홈 쌈지 공원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를 통해서 축사 납치 문제, 경관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하나의 고품격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얘기 좀 재미있으세요? 네. 긴장하셔. 제가 언제 어느 분한테 뭐 물어볼지 몰라요. 동네 주차장 필요한 동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정우영 이장님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거기 많이 했잖아요. 주차 공간 많이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요, 주차장은 우리 군청에서 직접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땅은 동네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땅만 해결하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땅 내놓겠습니다 하는 동네가 없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주차 공간으로도 쓰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도 쓰고 또 쌈지 공원을 만들어서 동네를 이쁘게 할 수 있는 기능의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읍면당 하나씩 군 전체적으로 10개 하나에 2억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박선자 위원장님, 복수면 행운의 주인공 1번 빠따 어느 마을 했어요? 예? 아이고. 최봉춘 이장님 욕심 많으시네. 이장협의 회장 하시면 1호 사업비를 지량 1, 2로 갖고 갔다고 그러네요. 완공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빨리 완공 주시고요. 올해 한 군데 더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이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요.
여기 앞에 도청에서 돈 많이 갖고 오시는데 1등 우리 김봉만 의원님 계시는데 의원님 도기 좀 많이 주시면요 제가 복수면 2개 해드릴 수도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또 좀 흉물이 돼가고 있는 시골의 빈집들 철거하는 일, 그리고 또 스레트 지붕을 함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사업들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안태정 이사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좀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정확한 말이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태정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책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금산을 두루두루 잘 하시네요. 여기가요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밑에 있는 귀농교육센터예요. 집이 20채가 있고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2년씩 살면서 농사를 짓고 농업교육을 배우는 현장입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금산의 귀농 기촌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귀농 기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3년도에 전국적으로 5.6%가 감소를 했고요. 충청남도도 1.2%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금산군은 1943명의 귀농기촌 인구가 와서 전년 대비 3%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금산군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데 계속 귀농기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귀농기촌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금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죠. 또 귀농기촌 인구가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경치 좋고 환경 좋다. 그리고 금산에 가서 깻잎 농사를 지면 굉장히 일찍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산의 귀농기촌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 예방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아까 연장님이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 많이 발표하셨잖아요. 유동천이라든지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복수면 전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제가 설명 하나 드릴까는 지금 복수면에 상수도 안 들어가고 있는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들어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지금 지나갔는데 예.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가스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까지 금산군 모든 마을에 대한 상수도 보급 사업 완료할 거예요. 다만 기존 관로하고 너무 먼 동네 2동네가 있어요. 다행히 복수면은 없습니다. 26년까지 복수면 전체에 대한 상수도 보급 완료할 거고요. 다만 본 동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몇 단지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수면에 23년 4월 달에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죠? 그때 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요 3일 동안 그 지령리에서 살았어요. 최봉순 회장님 맨날 생각나세요? 그때 가보니까요 드론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산불이 났는데 밑에서는 어디가 불이 많이 붙었는지 어디가 새롭게 연기가 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드론을 딱 띄워놓으니까 다 보여요. 새롭게 연기가 나는데 막 불이 많이 붙은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바로 거기에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금산 쪽은 비록 빨리 껐어요. 꺼놓으면 밤에 대전서 또 놓고 낮에 꺼놓으면 또 놓고 그래서 속색했어요. 굉장히 드론 혜택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불 감시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복수면에 예를 들어서 드론이 10대가 떠 있다고 보세요. 그럼 훨씬 감시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산불 예방과 그 진화를 위한 이런 일들을 좀 더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금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한동안 교육 때문에 떠나는 고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산 교육의 면모가 확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요. 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3명이나 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학과라고 하는데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녀도 원하는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금산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이제는 대전에 안 갑니다. 반대로 제가 금산여고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작년에요. 대전에 있는 여학생 3명이 금산역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왜? 대전보다 금산이 여건이 더 좋답니다. 그런데 복수하고 추구는 학군이 대전이라 다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나머지 지역은 다 이제 금산에 가게 되고요. 또 1923년도에 금산에 4개 고등학교, 금산고, 금산여고, 금산산업고, 진산하이테크에 신입생이 무려 8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우리 금산군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55억씩의 예산을 교육사업비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제 매년 30억씩의 국비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에 또 우리 지방비를 매칭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업비들이 금산군 교육을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금산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커지겠어요? 예. 그렇겠죠? 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금산 교육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고요. 어제 금산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90명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어학 연수를 떠났어요. 4주간 갔습니다. 이걸 120명으로 늘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산에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대안학교가 여러 개 와 있어요. 이 대안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까지 해서 무려 2,500명이 금산에 살고 있어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금산은 대한교육의 메카 금산을 꿈꾸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놓고 하나씩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한교육의 발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산의 핵심 산업인 인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물어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인삼 시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홍콩이다 손 들어보세요. 금산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금산입니다. 홍콩은 게임이 안 됩니다. 세계에서 인삼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어딜까요? 그 한국의 인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금산 소리는 크게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세계 인삼 수도인 겁니다. 실제로 재배, 가공, 유통, 문화 이벤트 차원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금산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에서 인삼 재배를 하고 있지만 세계 인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금산의 전통 인삼 농업이 2018년도에요. 유엔의 세계 식량 농업 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인류가 지키고 가꿔야 될 유산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고 또 국제적인 권위를 그만큼 높이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23년 10월 6일 날 인삼축제 개막식에 맞춰서
이제 금산은 세계 인삼 수도임을 선포를 했고 지속적으로 세계 인삼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누구랑요? 우리 김기현 의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금산인삼 세계화의 천명은 여러분들이 해마다 정성을 모아서 개최해 주시는 인삼축제입니다. 2023년도에 개최됐던 제41회 인삼축제 최초로 세계축제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이 축제가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냐. 작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축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축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62개 종목에서 시상을 했는데 자랑스럽게도 우리 금산 인삼축제가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그게 오른쪽 위에 있는 상태예요. 대한민국 축제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고 한국이 미국, 호주에 이어서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이제 금산인삼축제는 세계축제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달 태국 파타야에서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축제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가서 인삼축제에 대한 설명을 세계축제 관계자들 앞에서 했고 세계축제협회장 슈메이더로부터 아시아 최고 특산물 축제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국민들의 성원 속에 발전하고 있는 금산 세계인삼축제는 아시아 최고 특산물 축제를 넘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의 특산물 축제상을 받아낼 겁니다. 이걸 통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강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삼의 그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시장을 확대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박범일 군수 시켜줬더니 왜 이렇게 외국을 자주 놀러 다니냐 이렇게. 제가 외국에 놀러 가겠어요? 저하고 같이 외국 출장 같은 직원들은요 다시는 군수님 안 따라간다고요. 왜? 정말 빡빡하거든요. 일정이. 23년 12월 달에요. 제가 1박 4일로 뉴욕을 갔다 왔어요. 1박 4일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우리 김기현 의원님 동네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농산물 유통, 식품 유통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거기서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다. 그분 57년생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숙제로서 고향 금산에 인삼을 수입해서 팔겠다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실적을 물어보니까요. 무려 800만 불어치 우리 돈으로 120억 원의 금산의 인삼 제품과 식품을 수입해 왔어요. 작년 12월 27일 날 40톤의 금산 쌀을 별도로 수입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더를 넣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우리 인삼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을 보면 누구 하나 사람 서 있죠? 누구 같아요? 저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10월 말에요. 예술의 도시,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를 갔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00명의 한인 무역인과 직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그리고 현직 장관이 참석하는 만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탁에 자랑스럽게도 금산에서 만든 인삼주가 2병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건배주가 됐어요. 그래서 건배주의 고장 금산에서 온 군수는 반드시 건배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사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가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세계 인삼수도 금산에서 온 인삼 박사 박범인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노화, 피로, 스트레스를 때려잡는데 하늘 선물 금산 인삼이 최고입니다. 우리 금산 인삼으로 건강 잘 지키시고 하시는 일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술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교육전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금산에 있는 6개 업체가요 775만 불, 우리 돈으로 110억의 교육성과를 올리고 왔어요. 이처럼 금산 인삼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시장 확대를 위한 성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제 또 어떤 일을 할 거냐. 왼쪽 사진 가운데 여자분이 계시죠? 이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의 실바 하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한국 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차관도를 지냈던 고위공직자죠. 박동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우리 사무실을 다녀가셨어요. 이게 인연이 돼서 매년 10월 23일을 캘리포니아 주에 K인삼날로 제정하자는 일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돼야겠죠? 네. 잘 될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세요.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해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K인삼날 행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 같아요? 금산이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또 우리 금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연필로 쓰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 오른쪽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누구냐면요. 터키의 그 중심 지역에 있는 카이세르 시의 탈라수 구청장님이에요. 근데 이 카이세르 시는 어떤 동네냐면 개성 상인의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훌륭한 상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지금도 훌륭한 상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지역이 높더라고요.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한 채가 없어요. 농업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 동네하고 우리가 첨단 농업 기술을 전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을 높여주고 대신 우리는 그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할 거예요. 당신네 훌륭한 상인 많지 않냐. 지금 터키 최고 기업의 총수가 이 동네 사람이에요. 당신들 이렇게 뛰어난 상수를 갖고 있으니 우리 금산 인삼으로 장사를 해다고. 터키가요. 북토의 일부는 유럽에 속해 있고요. 북토의 일부는 아시아에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훌륭한 카이세르의 상인들이 우리 인삼을 취급해 준다면 터키는 물론이고 유럽에 우리 금산 인삼이 많이 저는 판매될 걸로 봐요. 좀 일이 좀 잘 돼서 우리 인삼이 또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 데 많은 기회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오스트리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갔더니 훌륭한 우리 한국 무역인들이 많아요. 외국에 사시는 분들. 그 중에 제가 15분을 접촉을 했어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다 해서 15명을
금산 인삼 국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좋은 날짜 잡아서 위촉식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금산 인삼의 세계시장을 적극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일 잘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인삼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면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인삼을 생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AP 인삼생산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삼은 쓰다고 안 먹어요. 그래서 인삼의 활용 영역을 쓴 약재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시원한 음료수로 그리고 또 우리를 이쁘게 해주는 미용 상품으로 인삼의 활용 영역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사업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이 피부 미용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 피부 좋아요? 좋아 보여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홍삼 맥기스로 내가 딜을 해요. 원하시는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수산 경매제를 도입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23년도에 그 인삼 재배농들이 막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농식품부가 지금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합리적인 수산제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의 결과가 서울에다가 인삼 경매장을 짓겠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냐면 인삼 유통의 주도권, 인삼 유통의 현장은 금산에다 둬야 된다. 이 바탕에서 인삼 재배 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깻잎 얘기를 하겠는데요. 깻잎 농사 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집밖에 안 계세요? 깻잎 농사 지는 분 많으시네. 조면 회장님 이게 손을 한 번에 딱 들으셔야 느껴지세요. 작년에요. 우리 금산에서 깻잎을 따서 763억 원을 벌었어요. 제가 이거 계산하는 것들 좋아해요. 네, 김기현 의장님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두드릴 때는 최종적인 집계가 안 나오고 750억 정도의 매출로 이렇게 기록될 때예요. 750억 원을 따져봤어요. 깻잎 한 장이 25원씩 받으셨어요. 25원. 맞아요? 25원쯤 되죠? 25원을 750억으로 따져보니까 무려 30억 장의 깻잎을 하나씩 땄더라고요. 이 금산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잣대를 가지고 깻잎을 한번 재봤어요. 길이를. 그랬더니 15cm가 나와요. 15cm 곱하기 30억 장을 하니까 45만 킬로미터가 나와요. 45만 킬로도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가 4만 킬로예요. 나눠보니까요. 11바퀴 반을 돌 깻잎을 금산 사람들이 따서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린 거예요. 우리 깻잎 농가들한테 큰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금산이 1982년도에 경상남도 밀양에서 깻잎을 배워왔고 종자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40년 후인 2022년도에
매출액에서 그 미량을 제치고 깻잎의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디 가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챔피언의 다리는 올라가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쉬워요? 그만큼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켜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업이 이제 양액재배 시설의 확대인데, 깻잎 농사 지시는 분들이 자꾸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가장 좋은 시스템이 양액재배 시설입니다. 조금 돈은 좀 들어가는데요. 제가 단위 면적당 성과를 비교해 보니까 수확량은 44%가 높아요. 그리고 소득은 무려 58%가 높아요. 이거 지금 19농가가 하고 있는데 70% 보조, 30% 자담이라 다소 부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확대해야겠어요? 그만둬야겠어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강화할 테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농사 짓고 단순한 경험으로 농사 짓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깻잎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깻잎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요. 또 하우스에다가 깻잎 농사 지면 겨울에 조민호 회장님 전기세 많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세를 줄이는 일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3가지 시스템을 놓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올 1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절감형 보온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농가들의 비용을 좀 많이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요. 작년도에 깻잎 지원 예산이 22억이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뭐 한 10%나 늘어나게 했는데 81%를 올려서 38억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우리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간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깻잎 챔피언의 금산의 위상을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우리 금산의 자랑거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요. 수매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1년에 생산되는 나락이요. 40kg 한 포대로 했을 때 15만 톤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수매 물량을 83,600포 받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김봉만 의장님이요. 고청에 있는 직원들 상대로 해서 뭐 만들어내는 데는 1등이에요. 우리 김봉만 의장님, 김기현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끈질기게 충남도청에 수매 물량 더 내놓으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그 결과 무려 28,400개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11만 2천 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15만 포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먹는 쌀 제외하면 11만 2천 포면 남습니다. 그래서 수매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건 진짜 우리 금산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요. 전국에 이겁니다. 첫 번째 그걸 입증한 게 인삼입니다. 금산 인삼 4년근이요. 다른 동네 6년근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작지만 약효가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을 입증한 게 깻잎이에요. 조민 회장님, 금산에서 생산되는 깻잎은요. 가락동 농산시장에서 다른 지역 깻잎보다 20%를 더 주죠. 왜 더 주겠어요? 같은 깻잎인데 향이 짙고요. 잎이 두텁고 찬바람 나면 깻잎 뒷면의 보라색이 강해집니다.
부드러워서 식감이 좋아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가락동 농산시장에서 경매를 하는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예요. 일교차가 큰 기후. 일교차가 크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특정한 물질을 많이 뿜어냅니다. 그것이 사람 몸에 좋은 영양소고요. 두 번째는 좋은 물이에요. 제가 1990년도에 팔자에 없는 미꾸라지 장사를 했어요. 논산 미꾸라지 장사를.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시에 대전에서 가장 큰 수소탄집이 어디 있었냐면 병무청 앞에 있었어요. 그때 시민회가 가니까 앞에 있었죠. 서재정 사람이. 내가 금산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금산 미꾸라지면 2배 반, 많게는 4배를 더 터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산 미꾸라지가 맛이 있고 영양가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물이 좋다는 거죠. 세 번째는 땅입니다. 많은 분들은 뭐 대류만이 맞네 뭐하는데 아직은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어요. 왜 땅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땅에서 그 물에 그 기온 속에 자라난 금산의 농산물은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습니다. 복수의 마늘이요. 대전에 가면 딴 마늘보다 20% 비쌉니다. 진산의 땅두릅, 다른 지역의 땅두릅보다 훨씬 향이 짙습니다. 금산의 따죽나무 향이 전남, 해남의 따죽나무보다 향이 옅다 짙다. 훨씬 짙어요. 이게 다 땅과 물과 기후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땅과 물과 기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산에서 나는 농산물은 이거다. 영어로 프리미엄이에요. 으뜸.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금산 프리미엄이라는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했고 첫 번째 사업으로 한 게 우리 안태정 회장님 그리고 금산의회 김기훈 의장님 등이 같이 한 안평 쌀 수출 사업입니다. 모두 40톤의 쌀을 금산 프리미엄 쌀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미국에 수출이 됐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금산 프리미엄 농산물 사업을 확대를 해야겠어요? 그만해야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금산 프리미엄 딸기, 금산 프리미엄 고추, 금산 프리미엄 마늘, 금산 프리미엄 땅두릅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요.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옆에 짓고 있는 디지털 농업교육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교육 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농업활동, 농민들의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보면 신평 농공단지에 인접해 한 5만 평 정도의 땅을 기획을 해놓고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사진은 금산 농공단지에 25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고 있는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금산의 제경제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농공단지 사장님들 그 말씀을 들어보면 기숙시설이 없어가지고 조합원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에는 조합원들을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비로 1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구리면에 있는 농공단지에 기숙시설 10개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센터를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30세대의 기숙시설을 따로 지금 우리가 짓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수한 종업원의 확보된 종업원의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금산읍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옥상에 저렇게 품격 높은 옥상 카페 정원을 만들 거고요. 그 앞에 흐르고 있는 금산천에는 도로 양쪽에서 물로 이렇게 분수가 떨어지게 하고 그 밑에를 사람들이 다니는 분수 터널 공원을 만들어서 명소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현재 그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 완공하게 될 주차 타워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차 문제가 해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전의 그 성심당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명소가 되려면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의 먹거리 기능을 강화를 해서 금산을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의 하나의 또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금산에 그 관광축제재단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문화재단을 올해 그 출범을 시키게 됩니다.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많은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금산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일을 좀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왼쪽에 있는 사진 중에 뭔가 혹시 생각이 좀 되세요? 옆 동네 진산면 읍내리에서 작년에 발굴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깊이가 5m 정도 되는 저수조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물통이에요. 커다란 물통이죠. 요게 지금 참나무인데요. 1500년 백제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생생하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금산 문화의 격을 높이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복수 면민들이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송계 대박놀이 역시 충청남도 문화재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제가 국가문화재를 한번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금산읍 남산에 있는 문화의집을 헐고 새로 짓고 있는 문화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126여 개의 사업비가 들여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앙극장 자리를 털고 새로 만든 우리 동네 아지트도 문화복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산 밑에 있는 마을에 지어진 행복복지문화센터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삼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개삼터는 강처사가 최초로 금산 인삼을 재배했다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 많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는 전통식 인삼포, 60년대, 70년대식의 전통식 인삼포로 다 뒤덮을 겁니다. 1년생에서부터 6년생까지 인삼포를 만들 건데요. 인삼은 연작전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재배한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배를 할 거냐? 상자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인삼을 키울 거예요. 6년생이 되면 캐고 그 흙상자를 드러내고 새로운 흙상자를 넣고 거기다 인삼을 심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통식 복장을 입고 재래식 방법으로 인삼 농사를 지켜야 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금산의 전통 인삼 농업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명소로
만들어갈 이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보리면 그 적벽강은 정말로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 다리가 1차선으로 굉장히 좁고 볼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태형 지사님은 저기를 모시고 왔어요. 3번이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아야 되냐? 다리 새로 놔주겠다고 약속을 내가 받아냈어요. 지사님이 100억 주시기로 했고 우리 금산군에서 100억을 보태서 200억짜리 다리를 놓을 거거든요. 근데 저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놔보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사진인데요. 금산처럼 건강을 챙기는 관광을 하기 좋은 동네가 있다 없다? 있다. 금산이 이겁니다. 예. 소리한 경관 쾌적한 환경 거기에 생명의 뿌리라고 하는 인삼의 고장 금산입니다. 거기에 품격 높은 문화예술 민속이 있고요. 어느 지역보다 순박한 민심이 있습니다. 이걸 결합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 일을 금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거예요. 금산에서 한 달 살아보기, 보름 살아보기, 일주일 살아보기, 3일 살아보기, 당일. 예. 이런 걸 통해서 금산이 건강 관광의 명실상부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건데요. 여의 자리에 아마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저는 많으리라고 봐요. 이 인식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른쪽 밑에 사진이 이게 수영장인데요. 추구면 주민들이 추구면에도 수영장 하나 줘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만들어주면 복수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죠. 작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끝냈습니다. 사업비입니다. 10억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금년도에 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빨리 완공을 시켜서 수복뿐만 아니라 복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맨 밑에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산림청에서요, 남이면 12폭포 위쪽에 국립휴양림을 짓고 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집도 다 졌고요. 안에 있는 그 내부실도 다 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리가 해주기로 맡았어요. 이미 58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다리도 놓을 거고요. 또 안에 들어가는 길도 안전하고 말끔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5월달 개장을 하면 이용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금산군의 어린애기가요. 2019년도에는 211명이 태어났어요. 혹시 작년도에요. 복수면에서 아기가 한 명이라도 태어난 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느 동네죠? 복수면 배감상. 배감산 저쪽이죠. 우리 삼님. 어이구 복수면 많이 나왔네요. 3년 전에는 한 명도 안 태어났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작년 근데 211명 2019년에 했는데 2023년도에 102명 반토막이 나요. 4년 나요. 그런데 작년에 기적적으로 15명이 늘어서 117명이 됐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손이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기대를 못 하겠네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애들 더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그러면 젊은 애들한테 야 제발 좀 결혼하고 아들, 딸 좀 많이 낳으라고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러면 저들도 애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사업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한테 한번 감사한 그 인사 드려야 되는데요. 작년에 노인 어르신들이 십시일반을 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8천만 원이 넘는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기탁을 해주셨어요.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봉사한 어르신이 대접을 해주셔서 했거든요. 그럼 더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작년에 11개 읍면 노인의 분해 사무실 다 해드렸고요. 올부터 작지만 경로당 사무장님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자꾸만 작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작아질까요? 그만큼 경로당에 가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만나면 경로당 넓혀달래요. 저 2층 쓸 수 있게 엘리베이터 놔달래요. 이걸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로당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 도비 좀 많이 갖다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2점 맞아 해주셔서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살까? 해전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확대해도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확대를 하겠는데요. 이 그 문화복지 체육 활동의 중심에 그 금산 다락원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읍면에 뭐 자치센터, 그다음에 금산에 있는 뭐 놀이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좀 많이 많을까? 정우영 이장님, 저기 보면 금산 다락원이라고 어떤 글씨 위에 무슨 마크 있죠? 저기 뭐 같아요? 산 같아요. 힌트 드릴게요. 저 위에 있는 새카만 점 있죠? 저게 사람 머리입니다. 그럼 뭐 같아요?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뭐 같아요? 그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연주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금산 다락원이거든요. 마늘 따자, 즐거울 낙자, 나라동산 원자. 그래서 여기는 즐거움이 많은 동산이라 소리예요. 앞으로 누가 저게 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연주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몇 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게 뭔가 아세요? 이게 우리 금산군의 상징이라요. 제가 지금 달고 있는 배지가 이거예요. 이게 금산군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빨간게 이게 뭐예요? 네? 인삼 딸이에요. 새파란 거요? 이건요? 몸통이잖아요. 전국에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특산물의 원형이 상징물로 들어가는데 유일한데 어디예요? 마늘의 특산지라고 해서 마늘이 저렇게 막혀에 들어갈까요? 전복이 할 수 있을까요? 고추가 가능할까요? 인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꼬불꼬불하게 있는 건 뭐예요? 예, 아름다운 비단 산이고요. 밑에 새파란 건 뭐예요? 금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비단 산에 수려한 비단강에 휘돌아가는 금수강산의 본고장이고 하늘선물 금산 인삼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생명의 고향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금산의 상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명이 있죠. 우리 박상기 회장님, 여기
무슨 동물이거든요. 저 무슨 동물일까요? 저게? 사자일까요? 호랑이입니다. 이게 인삼과 호랑이를 결합을 해서 금산의 마스코트를 만들었는데 손을 들고 있는 젊은이 이름은 삼동입니다. 꼭 기억해서 물어볼게요. 삼동이. 그 다음에 어르신 모습을 하고 있는 저 마스코트 이름은요? 삼신령입니다. 이봉삼 회장님, 젊은 마스코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삼성이요. 그 다음에 어르신 마스코트는요? 산신령이 아니고 삼신령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삼동이와 삼신령. 어디 가서 금산은 마스코트가 뭐요? 그러면 삼동이와 삼신령이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요. 이 타원형의 새카만 부분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 다음에 하얗게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인삼의 딸이 별로 박혀 있는 거예요. 저 우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금산 인삼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이잖아요. 그 인삼이 건강 선물이 돼서 지상 세계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누가 저게 뭐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드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 금산 인삼이 외국에 나갈 때는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금산 상징물의 인삼이 그대로 있죠? 산이가 볼 때 지금 K자를 넣었어요. K인삼. 이것은 금산 인삼을 상징합니다. 원래 영어로는 진생인데 진생은 이미 중국에서 국제적인 선정을 해버렸어요. 인삼이라는 타이틀로 가기 위해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계 인삼수로 금산을 선포하면서 만든 상징인데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이 되고요. 로켓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찬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좀 멋있어 보이나요? 이게 드디어 금년도에 67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공하고 운영하게 될 금산군 보건소와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드림센터입니다. 원래 따로따로 지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서 짓고 통합 운영을 하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금산의 명소 건강 복지 플라자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1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게 될 장애인 복지관이고요.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준공을 하게 될 236억 원의 사업비 장애인 체육관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곳에 수영장과 헬스장과 체육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복지 체육도 많이 좋아지겠죠?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이 살림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하다고 했죠? 예산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김봉만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그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국세가 계속해서 차질이 나고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51조 차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방으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금산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비해서 올해 500억이나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려 2천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7,711억보다 무려 941억 원이 더 많은 8,652억을 확보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금산군청 알뜰하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 날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 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의회의장 4명이 충청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흘 뒤 11월 25일 날 우리 금산군과 금산군 의회가 통합선언을 지지한다 선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대전에서 15명, 충남에서 15명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충남 15명 중에 우리 금산 사람이 3명이나 들어갔어요. 군수인 저, 김기훈 의장님, 동의회 김석권 의원님 들어갔습니다. 이번 23일 날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요. 충남과 대전이 통합이 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동네가 어딜까요? 금산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어요? 안 되면 좋겠어요? 잘 돼야 된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그 위원회 멤버로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여기에 따른 우리 경제의 국내외적인 타격,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을 맞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요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금산 군정은 흔들림 없이 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화로 결속력을 키우면서 큰 도전을 통해서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 25년도에 우리 금산 군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딱 맞는 공자님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어진 사람들끼리 인화하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계속적인 도전을 해낸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 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혜로 이 어려움을 타개를 하고 인하를 통해서 따뜻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계속되는 도전정신을 발휘해서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저는 반드시 25년도 군정은 성공적인 군정,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를 향해서 큰 발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정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